뉴욕시 렌트비 상승률이 임금 상승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가 차량 제한 속도를 최대 10마일까지 제한합니다. 브롱스 거리에서 벨트로 여성을 제압해 성폭행한 남성이 수배됐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대학들이 시위대에 강경 대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렌트비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의 7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스트리디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중간 렌트비 상승률은 8.6%이며 이는 평균 임금 인상률 1.2%의 7배를 조금 넘는 것입니다. 렌트비와 임금 상승률 간의 이 같은 격차는 뉴욕시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보스턴은 임금이 1% 정도 감소한 반면 렌트비는 5.8% 오르면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3위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4위는 뉴욕주 버팔로, 5위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 전체로는 임금 인상률이 4.3%인 반면 렌트비 인상률은 3.4%에 그쳐 전국 평균만 보면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2019년 이후 50개 메트로 중 44개 메트로의 렌트비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질렀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메트로 지역의 절반 이상이 렌트비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팬데믹 직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2%인 반면 렌트비 인상률은 30.4%로 집계됐고 플로리다의 tam파는 임금은 15.3% 올랐지만 렌트비는 무려 50% 치솟았으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임금은 20.4% 오른 반면 렌트비는 52.6% 폭등했습니다. 한편 스트리디지는 올해 중간 렌트비 상승률이 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렌트비가 28% 상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법안인 세미 법안이 어제 발효돼 뉴욕시가 대부분 거리에서 20마일로 속도 제한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뉴욕시 차량 제한 속도 감속을 골자로 하는 세미 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기존 시속 25마일이었던 차량 제한 속도가 20마일로 낮아지며 과속방지턱이나 미니 로터리가 있는 도로에서는 시속 10마일에서 15마일까지 낮아집니다. 맨해튼 외곽의 3차선 이상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25마일로 유지됩니다. 빠르면 6월 18일부터 차량 속도 제한 변경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속도 제한을 낮추면 심각한 부상이 줄어든다는 것이 계속해서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세미 법안은 지난 2013년 브루클린 자택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세미 코엔 엑스타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시내 차량 제한 속도 감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벨트로 한 여성의 목을 조인 후 의식을 잃은 여성을 거리에 눕혀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수배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브롱스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5월 1일 오전 5시경 브롱스 동쪽 152번가와 3회비뉴에서 걷던 45세 여성의 뒤로 흰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남성은 둥글게만 벨트를 순식간에 여성의 머리로 통과시켜 벨트로 여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바닥으로 눕혀 그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린 후 그녀를 두 차량 사이로 끌고 가 거리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그는 멜로즈 애비뉴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어두운 피부에 삭발한 머리를 흰 두건으로 가리고 있었으며 키는 5피트 9인치, 갭이라고 쓰인 검은 스웨터와 흰 바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와 펜실베이니아대에 경찰이 투입돼 농성장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의 학생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1 오전 4시께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MIT 캠퍼스에 도착해 텐트 농성자들을 향해 약 15분간 해산 경고를 한 뒤 농성 캠프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텐트 농성자 약 12명이 연행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셀리콘블루스 MIT 총장은 지난 6일 교내 시위대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까지 농성장에서 철수하라고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학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펜 캠퍼스에서도 경찰이 투입돼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농성 텐트를 철거했다고 대학 측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산을 거부한 농성자 약 33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레리 제임슨 유펜 임시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대학 커뮤니티는 그동안 위협에 처해 있었고 캠퍼스 활동이 오랜 기간 중단되어 왔다며 오늘 아침 우리는 행동을 취했고 지역 경찰의 협조 아래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학들은 졸업식을 앞두고 캠퍼스 텐트 농성장 해산을 위해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남단 도시인 라파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물론 독일마저 무기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를 공격할 경우 무기와 포탄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독일도 워싱턴과 비공개적으로 무기 지원 중단을 논의했다며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혀 독일 역시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무기 공급 등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미국과 독일은 물론 세계 주요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민간인 살상 등 비인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무조건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과 견해차가 있어도 언제나 잘 극복해왔다며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기를 바란다며 나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라파 공격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대학가의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해 집단 학살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비판,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연방 국무부는 오늘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무부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매우 비판적인 용어로 설명했지만 결정적으로 전쟁 범죄 증거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 대학가의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총장들이 스스로 사퇴한 데 이어 아이비리그의 코넬대 총장도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폴렉 총장은 9일 낸 성명에서 지난달 17일로 총장직을 맡은 지 7년이 됐다며 올해가 총장으로서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6월 30일 퇴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렉 총장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결정을 이미 내렸으나 코넬대와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세 차례나 실행을 미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자신의 결정이자 자신이 홀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유대주의 시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점점 양극화돼가는 오늘날 환경에서 학생들이 대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여전히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기에는 우리가 불쾌감을 준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후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에서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에 이어 코넬대가 세 번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흑인 군인이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오칼로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4시 반쯤 한 아파트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총을 들고 있던 공군 상병 로저 포슨에게 총격을 가했고 포슨은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포슨의 유족들은 해당 경찰관이 신고자가 알려진 아파트 호수를 착각, 엉뚱한 집을 잘못 찾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의 바디캠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자를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나 그가 알려준 호수를 정확하게 찾았으며 문을 2번 두드리며 경찰이 왔다고 외쳤고 포스는 오른손에 권총을 잡은 채 문을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포슨이 총을 소지하고 있자 즉각 여러 발을 쏘면서 총을 버리라고 명령했고 포슨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외쳤으나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포슨이 사건 발생 전 30분 동안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방문했을 당시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 통화를 통해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슨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뒤 문 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자 신변 안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총을 들고 문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사건에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첫 출석 때만큼 적나라한 발언은 없었으며 한치의 양보 없는 진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은 다니엘스의 지난 7일 증언 내용이 지난 2011년 터치 매거진과의 인터뷰와 다르다며 모든 증언이 지어낸 것이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스는 한마디로 딱 잘라 놓으라고 말한 뒤 잡지 내용은 내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측은 포르노 배우로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낸 적이 있다며 이번 증언도 영화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스는 그 방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은 모두 진짜라고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다니엘스가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양초 등을 팔고 있다며 돈벌이를 위해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다니엘스는 트럼프가 굿즈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처럼 어제는 트럼프 측이 다니엘스의 성관계 관련 증언의 진실성 문제를 파고들면서 다니엘스가 성관계에 대해 더 상세히 진술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거뒀지만 거짓이라는 점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틀간 8시간에 걸친 다니엘스의 증언이 이번 재판 중 가장 치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말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도달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고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일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태양 폭풍으로 매우 드문 G4급 지자기 폭풍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기 폭풍은 지구 자기장의 일시적인 혼란을 뜻하며 G1부터 G5까지 강도가 구분됩니다. 매우 드문 G4급 지자기 폭풍이 예고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자기 폭풍의 원인은 지난 8일부터 태양의 대형 흑점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강력한 폭발입니다. 노아는 이번 태양 폭풍은 지구지름의 16배에 달하는 흑점과 관련이 있으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양 폭풍은 이날부터 11일 중 지구에 도달해 지자기 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통신이 두절되고 비교적 남쪽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2천만여 명의 B형 감염자가 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58%가 아시아계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8년 전 조세핀 한처 법무법인 서류 유출로 사상 최대의 역외 탈세 의혹이 제기된 파나마 페이퍼스의 핵심 피고인인 올해 71세의 라몬 폰세커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자 멜라니아 트럼프의 유일한 혈육인 올해 18세 베런 트럼프가 올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플로리다주 대의원으로 참석합니다. 지난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불법 정치자금 11,600달러를 기부한 중국 억만장자에게 미국 연방법원이 징역 7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총망받던 35세 남성이 지난 2일 돌연사하면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혹사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43세 여성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타겟 매장을 120차례 방문, 셀프 체크아웃을 통해 6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크고 작은 차별이 생물학적인 노화를 촉진시켜 질병과 조기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뉴욕대 의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미국 내 20여 개 주가 탄소 저감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2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속초시 미국 동부 특판 행사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 속초 특산품인 명태, 말린 오징어, 오징어 순대, 초사리 미역과 김, 갓김치, 모시떡과 인절미, 각종 젓갈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체인을 방문해 강원도 속초의 맛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5월 1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